오늘도 어김없이 기다리던 12번째 성공개 영상이 업데이트 되었네요. 이번 성공개에서는 노상철 앞에서 자백을 하는 양흥수의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여기서 양흥수는 11년 전 그날 밤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무천가든에서 술을 먹고 있던 멤버 중에 형구탁은 없었냐고 묻는 노상철. 이에 양흥수는 형님이 우리 같은 사람들과는 어울릴 인사가 아니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런 양흥수의 과한 반응이 왠지 부정을 긍정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촉이 좋은 노상철이 이걸 그냥 넘겼을 리가 없겠죠. 노상철은 계속해서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양흥수를 취조합니다. 그런데 그런 노상철을 가소롭다는 듯 바로 옆에서 지켜보는 이가 있었는데요. 그건 다름 아닌 형구탁이었습니다. 형구탁은 이런 상황이 올 줄 알았다는 듯 미리 손을 써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양흥수가 아니라 예영실이란 걸 그는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것 같네요. 이쯤에서 다음의 예고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서 영실은 정우에게 수호가 그린 그림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녀가 형구탁의 통수를 치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최나겸 때문이었죠. 최나겸은 11년 전 다은이를 죽인 범인이 박형식이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덕민은 박형식을 고발하는 대신 그의 약점을 잡기로 한 것 같은데요.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할 수 있었는지 정말 소름이 돋는 부분이네요. 당시 덕민은 다은이가 죽기를 바랬고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덕미가 마침 그때 다은이의 임태기를 본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까지 드네요. 덕미는 그걸 보고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다은이가 두 사람 중 한 명의 아이를 임신했는데 그게 정우의 아이일 가능성도 있다. 만약 그게 박형식의 아이가 아닌 정우의 아이라면 덕미는 그때 다은이가 죽어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게 아니었을까요? 앞서 보영이의 경우에도 죽은 줄 알았지만 보영이는 미약하게나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은이의 경우도 같았을 수 있었다는 거죠. 두 사람 모두 처음에는 죽지 않았다라는 게 더 드라마틱한 전개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즉, 숨이 끊어지지 않았던 두 소녀를 죽음으로 밀어버린 건 덕미였다는 소름 끼치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의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됩니다. 덕미가 살해 용기인 몽키 스패너를 박형식에게 전해주러 간 사이 다은이의 시신은 감쪽같이 사라지고 맙니다. 당시 창고에는 덕미 말고도 또 한 명의 목격자가 있었는데요. 그건 다름 아닌 수호였습니다. 참고로 원작에서는 수호가 다은이를 짝사랑하고 있었는데요. 다은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녀를 구해주기 위해 자신의 비밀 공간으로 그녀를 옮기게 됩니다. 수호는 아마도 경찰에 신고하는 게 두려웠을 겁니다. 앞서 보영이가 경찰인 아버지에 의해 실려나가는 걸 보고 적잖은 충격을 받았을 테니 말이죠. 그래서 수호는 자기 혼자서 그녀를 지켜주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때까지도 다은이가 죽지 않았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까요? 보영이는 스패너로 머리를 가격당한 충격이 엄청나게 컸을 겁니다. 그래서 식물인간 상태나 지능이 많이 손상된 상태가 되었겠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상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은이가 아직까지도 죽지 않고 온실 지하에 살아있다는 겁니다. 앞선 영상에서 저는 수호의 방에 걸려있는 나비표본 액자가 방부 처리의 힌트라고 언급했는데요. 이번에는 살짝 방향을 바꿔서 수호가 코마 상태의 다은이를 지켜주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아니면 지능이 심각하게 저하된 다은이를 비밀 장소에 살게 했을 수도 있죠. 수호는 경찰인 아버지가 보영이 때처럼 다은이를 죽여버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11년간 아버지로부터 다은이를 지켜주고 있었다는 추측이 그리 허무맹랑한 생각은 아닐 듯 같네요. 다음으로는 다은이가 임신한 상태로 온실지하로 옮겨졌다는 추측입니다. 여기서 다은이는 아이를 출산하고 죽게 되는데요. 수호는 다은이의 시신을 정성스럽게 방부 처리해서 비밀 장소에 보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은이가 낳은 아이를 온실 지하에서 키워온 것이죠. 경계성 자폐아인 수호가 몰래 육아를 했다는 건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만약 11년이 지난 지금 지하에 다은이가 아니라 10살 아이가 숨겨져 있다면 그것 또한 엄청난 충격 반전이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선을 많이 넘기는 한 것 같지만 다은이가 낳은 아이가 과연 누구의 아이일지도 너무 궁금한 관심사가 될 것 같네요. 아무튼 11년 전 창고에서 찍어둔 살해 영상을 빌미로 지금의 최나겸은 영실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영실이 덕미와 손을 잡게 되면서 형구탁을 완전히 손절해버리는 것 같네요. 덕미는 자신이 원하는 게 정우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한마디를 통해 우리는 11년 전 그녀의 행동들을 전부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네요. 정우를 짝사랑한 덕미에게는 보영이나 다은이나 다 같은 사랑의 방해꾼이었습니다. 보영이가 쓰러진 걸 보았을 때 덕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처음 피를 흘리고 쓰러진 보영이를 보고 놀라 자빠진 덕미. 정작 그녀를 놀라게 한 건 머리에서 흐르는 피가 아니라 다리 사이로 흐르는 불쾌한 피였습니다. 덕미는 그걸 보고 그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단번에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우선 그녀가 든 생각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자신도 병무 무리들에게 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덕미에게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지들끼리 구급차를 부르네 마네 난리를 치고 있었을 뿐이었죠. 두려움이 사라진 덕미는 건호가 구급차를 부르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했겠죠. 여기서 구급차가 달려오면 보영이는 목숨을 건질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보통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덕미는 보영이가 죽기를 바랬습니다. 이대로 응급수술이라도 받고 살아나면 정우의 관심이 더욱 집중되겠지라는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을 했겠죠.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된 덕미는 모두를 협박해 보영이를 유기해버리자는 결론을 이끌어낸 것 같습니다. 다은이 역시 같은 맥락으로 바라보면 될 것 같은데요. 우연히 박형식과 박다은의 미래 장면을 보게 된 덕미? 아마 여기서부터 그녀는 재빠르게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겠죠. 이대로 두 사람의 영상을 찍어서 폭로하면 정우와 다은이는 끝이겠거니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박형식이 다은이를 몽키 스패너로 내리쳐버린 겁니다. 이후 당황한 박형식은 그냥 그 자리를 회피해버립니다. 구급차를 부르려 하지도 않았고 지문이 묻은 흉기를 수거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런을 해버린 박형식? 쓰러진 다은이를 보며 덕미는 생각했을 겁니다. 이대로 두면 다은이는 죽을 것이고 훗날을 위해 박형식의 약점을 잡아놓자. 박형식과 예영실은 명실상부 무천의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혹시라도 보영이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게 되면 이들이 자신을 지켜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보험을 들어둔 덕미. 11년 뒤 예상대로 덕미는 형구탁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그날의 영상을 오픈해 보인 것 같네요. 과연 앞으로 어떤 전개가 이어질지 벌써부터 다음 회가 기다려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 뇌피셜은 수온의 집 온실 지하에는 다은이 아이가 크고 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